안녕하십니까, 용원남입니다. 오늘은 이 가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왓츠 인 마이 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가방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1박 2일, 2박 3일 이런 간단한 출장을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제 트래블 팩입니다. 간단한 기초적인 그루밍을 할 수 있는 저의 어떤 패턴이 담겨있는 그런 가방인데요, 이 가방을 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그루밍,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루밍에 대해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동을 해서 이 가방을 열어보고 이 가방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만 그루밍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피부가 늙게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것,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루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넘어서서 메이크업이나 미용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남자라 그런지 조금 거부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비크림 같은 경우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저만의 그루밍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 파우치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여행을 다니거나 간단한 출장을 다닐 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마저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일상생활이 아니라 그냥 여행지나 출장지에서 간단하게 세팅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시라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가방을 오픈하기에 앞서 이 제품 포터의 제품인데요, 예전에 포터 매장에 놀러 갔다가 군대에서 세면백 들고 다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세면백으로 한번 써볼까 싶어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모델명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 메쉬로 된 그냥 이렇게 나일론 가방인데 그냥 정말 간편히 사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품을 한번 쏟아볼게요. 네, 다 쏟았고, 이게 뭐가 좀 많으니까 씻기 전과 씻은 후로 나눌게요. 당연한 거지만 칫솔 치약은 빼겠습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에 가더라도 어메니티가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한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클렌징 폼, 얼굴을 닦아내는 비누죠. 각비누를 사용하면은 너무 건조하게 완전히 다 씻겨버려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클렌징 폼 하나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샴푸도 가지고 다닙니다. 어메니티로 그냥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샴푸들이 너무 향이 별로 안 좋은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두피에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샴푸들을 저는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샴푸는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그 어메니티로 놓여져 있는 샴푸를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선크림 같은 걸 발랐을 때 이런 폼 클렌징 한 번으로 완벽하게 잘 씻겨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지워줄 수 있는 이 클렌징 오일인데, 이걸로 먼저 한번 1차적으로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로 1차적으로 선크림을 완전히 닦아내서 오일리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냐면 선크림을 항상 바르기 때문인데, 이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클렌징 오일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세수, 이렇게 샴푸해서 끝냅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랑 똑같고 이거 하나만 추가되어 있을 뿐인데 이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굴의 노폐물을 완전히 잘 닦아내줘야 내 피부가 더 이상 늙지 않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프리메라 제품인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검색해 보시고 프리메라 퍼펙트 오일 투 폼 클렌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 구비해 두시고, 선크림을 지워내고 항상 세수를 하실 때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니까 구비를 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씻고 나왔으면은 얼굴에 뭘 발라야겠죠.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토너, 세럼, 로션 이렇게 3단계로 바르게 되는데 출장지 혹은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이 올인원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단계를 하나로 응축시켜 놓은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행지에서 간단하게 쓰는 제품들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왔고, 이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토너와 세럼과 로션을 꼭 바르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귀찮다고 하면은 토너와 로션까지만 하세요. 2단계. 근데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그냥 한 개로만 해결하고 싶다, 모든 게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올인원으로 된 거. 스킨의 어떤 수분 공급과 피부결을 정돈해내는 어떤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보습을 해내는 로션의 기능, 이 두 가지 정도가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분사해서 하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바르고 싶다면 그냥 이런 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원싱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립밤입니다. 저는 이 카맥스 거를 사용하고 있고, 명품 브랜드들까지 수많은 어떤 립밤들을 써봤지만 제가 이 카맥스의 제품으로 그냥 정착을 해버렸어요. 이게 제일 좋고요. 이건 여행용 파우치여서 제가 이걸 싼 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이걸로 사용합니다.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보습력이 제일 좋고, 제가 이런 립밤은 아니지만 바셀린을 바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바셀린보다도 이게 더 어떤 뭐랄까요, 보습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래 가고, 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차려입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났는데 입술이 부르터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입술이 건조해가지고 별로 보기에 멋져 보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립밤은 항상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군데에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뭐 사무실 서랍에도 있고, 뭐 내가 헬스를 다닌다고 하면 헬스 라카에도 있으면 좋고, 이렇게 차 안에도 있고, 군데군데 립밤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가는 어떤 곳에든 다 립밤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이크림입니다. 아이크림은 그냥 로션을 잘 바르시면서 그냥 눈 밑에 잘 바르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 바르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르다 보면 눈 밑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두면 아 맞다, 눈 밑에 안 발랐지,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바르게 되는 또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 구석구석 꼼꼼히 특히 눈 밑을 바를 수 있다는 어떤 점에서 그냥 구비해 두고 쓰는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람의 목에서 나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굴은 되게 괜찮은데 목에 주름이 많이 지신 분들, 눈 밑에도 그게 보입니다. 얼굴은 되게 멀쩡한데 눈 밑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눈 밑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 때 그냥 효과적인 아이템이죠. 목만큼이나 눈 밑도 중요하기 때문에 눈 밑을 꼼꼼하게 잘 이런 것들을 발라서 케어하면 남들에 비해서 확실히 눈 밑이 깔끔하다는 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만으로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크림인데요, 남자의 스킨케어 중에 저는 이걸 넘버1으로 꼽습니다. 동창회라든지 내 동년배, 내 또래가 있는 어떤 집단의 모임에 갔을 때 이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과 안 바르는 사람의 피부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초중반부터 스타트해서요. 그래서 이게 제형이 되게 끈끈하고 바르면은 이게 화장을 한 것처럼 뭔가 한 레이어드가 쫙 입혀지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이걸로 저도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런 점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키엘의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벌써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정착을 했고요. SPF 지수도 50이나 되기 때문에 좋고, 저는 앞으로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 한 항상 이걸로만 그냥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늘색 컬러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한층 더 라이트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여름에는 이제 그걸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계절은 그냥 이거 하나로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선크림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뭔가 백탁 현상이라든지 한 겹 이렇게 더 씌워지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스타트를 해보시고, 이것마저도 매장에서 이렇게 좀 발라봤을 때 뭔가 너무 둔탁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여기가 하늘색으로 된 그 버전을 한번 발라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거는
제 친구 중에 이런 선크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도 제가 그거를 추천해주고 그거를 발라보게 한 이후로부터는 그걸로 그냥 정착해서 그걸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데오도란트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향수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고급 향수의 매출도 뭐 고공행진을 한다는 뉴스를 연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향수를 뿌려서 내 몸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분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나는 악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보다는 데오도란트를 꼭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니베아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뭐 실버 프로텍트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쓰게 됩니다. 이런 데오도란트도 고급 향수 브랜드에서도 나옵니다. 어쨌든 조형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아쿠아디 파르마라든지 크리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다 이런 데오도란트들이 나오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되 저는 이제 여행용이나 출장용으로는 그냥 가볍게 가장 저렴한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잃어버려도 부담 없는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향수를 쓰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손목에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랄까요, 옷에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향수를 뿌렸을 때 굉장히 강하게 확 나는 그런 향들보다는 정말 은은하게 마치 뭐랄까요, 이렇게 향이 있는 바디워시를 쓴 것 같은 것보다는 한 단계 살짝 위, 향수를 뿌린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랫단계에 어떤 은은한 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향수보다 이거를 쓸 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러지나 어떤 비염의 질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향수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컨실러라고 부르는 건데요, 간단한 트러블을 가려주는 어떤 용도입니다. 굳이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들어있어요. 이게 트러블 같은 게 나면은 자꾸 사람이 움츠러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임시방편으로 가려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실,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죠. 그냥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컨실러.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 칼,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눈썹은 모양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마세요. 처음에 눈썹을 미용실이나 바버샵이나 머리 손질을 하러 가셨을 때 그 담당하시는 디자이너분한테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모양으로 눈썹을 다듬어 달라고 하세요. 절대 처음에 자기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면도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것만 이 눈썹 칼로 쳐내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가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디자이너분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망해서 얇아지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해달라고 하신 다음 뒷정리만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이거 코털 가위입니다. 뭐 너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떤 퍼펙트한 차림을 하고 있어도 코털이 삐져나와 있거나 하면 그 사람의 그날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 코털 가위를 꼭 구비를 해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거울을 보고 자르시는 게 아니라 돼지코를 만드신 다음에 거울을 위아래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코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잘라내 주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거울을 딱 봤을 때 없네? 하고 나가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울을 샅샅이 보셔라. 내 콧속을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희한한 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고 다니는 편인 거예요. 오늘 잘 자르고 나서 이틀 3일 괜찮겠지 하고 그냥 여행지로 출발하셨다가 다이소 들려서 편의점 들려서 재구매를 하시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구비를 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디 트리머인데요. 이거는 뭐 굳이 갖고 다니진 않아도 되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개를 샀을 때 그냥 이걸 하나를 그냥 저기다 파우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이 블락이라는 브랜드에서 다리털을 트리밍하라고 트리머로서 내놓은 제품인데, 이게 이쪽은 다소 길게 잘리게, 이쪽은 다소 짧게 잘리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트리머인데, 저는 트리머 중에 일단 이것보다 좋은 걸 못 봤습니다. 정말 절삭력이 좋고 정말 갖고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칼날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고, 이거는 일정 길이의
채모를 다 이쁘게 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염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자랐을 때 귀찮으면 그냥 이걸로 툭툭툭툭 쳐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다방면의 면도성 기능을 갖고 있는 트리머라고 보시면 되고, 여름에는 다리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구매를 하시기를 권하는 제품인데, 오늘 사실 필수적으로 남자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에서는 굳이 있진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파우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헤어 왁스입니다. 뭐 대부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헤어 크림을 사용하는 편이고 왁스같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고정력을 주는 제품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남자분들은 사실 머리에 뭘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헤어 건강에, 이 두피 건강에요. 그래서 두피 건강 때문에라도 왁스는 별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지만 어찌됐든 헤어 세팅을 할 일들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는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 가위, 뭐 가위를 왜 가지고 다니냐 하는데, 저는 수염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이 가위, 이 미용 가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냥 가방 안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도 사용이 되냐면, 그냥 앞머리가 조금 거슬릴 때 이렇게 제가 스스로 조금 자르는 용도로도 좀 저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위는 앞머리를 제가 조금 정돈할 때 그런 용도,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조금 정돈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위까지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행 가서조차도 하는 기초적인 어떤 관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인드가 아직 젊으신데 외모가 좀 나이 드셔서 젊은 분들과 좀 소통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얼굴이나 육체의 노화가 더딘 만큼 마인드의 노화도 더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상대적으로 젊거나 어린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자꾸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 어른 공포증을 겪는 것보다 나이를 먹어서 어린 분들하고 어울리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공포증이 저는 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트렌드에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늙어가면서 자꾸 뒤안길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관리는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빨리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덜 늙으면 좋잖아요. 뭐 나이 들어서 더 좋은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빨리 관리를 시작하자,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너무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해도 동년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 간단한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제품들도 가지고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떤 그루밍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